자, 볼게요. 개념 파트부터 나와서 개념이라고 해서 또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지문들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합시다. 1분당 가자. 이거는 얘들아 수시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장 구조나 이런 문제풀이 방식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내용 이해 위주로 할 거야. 너희도 오늘 이 수업을 다 이해하고 가야 돼. 알겠지? 자, 1분당 갑시다.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고 제일 큰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얘들아 정의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니? 논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그 논리학이 어떤 건지 선생님 물결 쳐놨죠. 뭐래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서 뭐 한다까지 얘들아. 올바른지 생각한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적을까?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뭐 한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중에라는 건 논리학 중에라고 지시어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은 논리학 중에 형식 논리학이 있다라는 거네. 얘들 나는 이거 독서 지문 읽을 때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너희 대학 가서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넘버링 하는 게 있거든, 얘들아. 그 넘버링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것이 뭐 하위 개념이야 하고 하위 개념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기가 조금 필기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넘버링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큰 1번이 논리학이라고 시작을 했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은 1에 1-1을 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1에 속해 있는 1-는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형식 논리학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독서지문 읽을 때 요런 넘버링 하거든. 그럼 약간 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한 구분이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러면 1-1에 형식 논리학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럼 얘들아 형식 논리학을 선생님이 뿌리 뻗어놓은 거 지금 보여요, 얘들아? 필기 네모 박스들? 네, 연결 지어놨어. 이 형식 논리학의 종류는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있다라고 진행이 된 거야. 그럼 얘들아 명제 논리랑 수로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카테고리 1-1-2, 1-1-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1에 지금 무슨 논리학이 있었어요? 형식 논리학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더 하위 개념에 1-1-1번에 지금 뭐가 생긴 거니, 얘들아? 형식 논리학의 종류가 생긴 거잖아. 거기에 종류가 지금 뭐예요? 명제 논리학. 그리고 1-1-2번에 무슨 논리학이 생겼어요? 수로 논리가 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넘버링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 지문에서 저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1번과 작은 2번 길이 예를 들어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글을 읽다가 1-2에 분석 논리학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러면 글이 굉장히 정보가 쌓이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데 이거랑 섞어놓거나 이거랑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이쪽 개념인 것처럼 하는 선지가 나오면 애들이 다 속아 넘어가. 본문에 있는 말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하는 습관들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알겠죠? 하다 보면은 이거 나한테 조금 먹히는 것 같은데 하면 그거 쓰면 돼. 근데 선생님 저는 넘버링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그냥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하면 그거 쓰면 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런 방법, 자꾸 읽는 방법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요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선생님 살짝 형식 논리학에는 다시 뭐가 있다고 해야 되나? 명제 논리가 있고 수로 논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형식 논리학이라는 건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잠시만 형식 논리학 한번 보자. 형식 논리학은 뭐다? 구조를 뭐 한대요? 분석한대요. 그리고 뭔가가 타당한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형식 논리다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게 넘버링이 왜 좋냐면 앞에 봐. 여기 논리만 지금 몇 번 나왔냐고 얘들아. 인문지문에서 우리한테 짜치게 하는 지점은 용어가 비슷한 게 계속 돌아가. 근데 그 용어들이 다 추상적이고 우리한테 조금 낯선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막 개념이 혼동된단 말이야. 그때 잘 봐. 여기 명제 논리, 수로 논리는 형식 논리에 속하고 형식 논리는 논리학에 속하고 그냥 다 퉁쳐 말하면 이것들에 대한 정보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요 형식 논리는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형식 논리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형식 논리학 분홍색은요.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연구하는 건데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 아리가 또 나오죠. 처음 체계화되어서 근대에 이르러 더 정교하게 발전을 했다.
형식 논리학의 대표적인 체계로는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이런 거 잡기 전에 개념을 확실하게, 여기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 명제가 뭐야? 맨날 우리 인문지문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명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금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제가 대체 뭐냐고. 명제에 대해서 한 번만 디테일을 좀 잡고 갑시다. 이거는 고3이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책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명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명제라고 해. 명제 이건 기본 개념이야, 얘들아. 알겠니?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명제 안에는요, 대상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 요 두 가지가 같이 예쁘게 나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이 참 거짓을 판단한다는 게 바로 명제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많이 기호로 나오잖아. P는 Q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들아,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뭐 이거랑 이거 다 하나씩의 명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장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명제로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어쨌든 대상과 속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자, 그러면 대상과 속성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규찬이는 안경을 썼다, 이런 것들. 규찬이가 뭐야? 대상. 그럼 규찬이의 속성이 뭐야? 안경을 썼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대상과 속성이 존재할 때 우리는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봐. 참이잖아. 그럼 이걸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가 뭔지를 뚜렷하게 알아야 이 이후에 하는 말들 또는 이것이 변형되거나 연계돼서 기출에 나오는 말들까지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 사실 요즘 독서 지문은 약간 선생님 생각인데 깊이 있는 이해까지는 필요가 없기는 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 물론 좋지. 하지만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국어적인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수는 있어, 스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명제 논리와 수러 논리가 있다. 명제 논리는 얘기하네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그리고 또는 만약 등에 사실 이런 부분 괄호로 묶어줘야 돼, 얘들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수식하는 말이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수식하는 말들은요, 다 밑줄 칠 필요 없어. 얘를 수식하는 말이 누구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예를 들면 이런 건 똑같은 거지. A는 B, C, D, E 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을 뿐이야? 그냥 반대로 나와 있을 뿐이야, 얘들아. 문장 구조 이렇게 뒤바뀌어도 우리는 빨리빨리 어디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는 뭐야? 부연이지, 그치? 이 부연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볼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왜? 우리는 지금 얘들아 이 많은 정보를 다 기억하고 갈 수가 없어. 말씀 자꾸. 내용만 할게요. 내용만. 자, 가겠습니다. 연결어로 결합하여 복합 명제를 만들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장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얘들아. 명제 논리는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걸 원래 명제라고 했거든요. 원래 명제에 대해서 논리 연결어가 결합이 되면 복합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거 내가 용어 정리 한번 해줄게. 명제라는 거는요, 원래 명제가 있어. 근데 이 원래 명제를 뭐로 연결이 되었을 때 연결어로 연결이 되면 뭐가 된다, 얘들아? 복합 명제가 된다라고 지금 문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P라는 명제가 하나 있어. 그리고 Q라는 명제가 또 하나 있어.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연결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요 둘 사이 여기 빨간색 지점에 연결어를 하나 넣어주면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연결이 되어서 무슨 명제가 만들어진다고? 복합 명제가 만들어진다고, 얘들아. 근데 자, 다시 복합 명제가 만들어지려면 원래 명제들을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연결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연결어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연결어가 뭐래요? 그리고 또는 만약에 뭐뭐시라면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기호를 조금 써놨어, 얘들아. 이 기호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인문지문 읽을 때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얘들아. 이왕 나오는 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얘들아. 연결어의 종류 지금 뭐뭐뭐 있다고 나와 있니? 그리고 또는 뭐래요?
만약에 뭐뭐시면. 만약 이건 조건이라는 거지. 조건. 그러면 잘 봐. 이것에 대한 기호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 거기다 써놨어. 그리고는 어떻게 체크한대? 요런 표시를 한대. 또는 어떤 표시한대? 요런 표시한대. 만약에 뭐뭐시면은 이런 표시, 조건 표시야, 조건 표시.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잘 봐. 요런 명제가 있고, 요런 명제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또는 연결 기호라고 얘기할 거예요. 연결 기호를 써서 이 두 개의 명제를 합칠 거야. P는 Q 사이에 요런 걸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로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라는 연결어로 연결이 돼서 복합 명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리고라는 말을 쓰면 둘 다 참이야. 근데 또는이잖아. 이거 예를 들면 잘 봐. A는 P 그리고 Q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A에 대해서 이 친구가 다 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에서 요걸 지금 그리고로 안 하고 요렇게 또는이라고 말을 써버린다면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 뭐가 되는 거야?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거는 둘 다 참이 되지만 이거는 둘 중 한 개 이상만 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뭐시면 뭐뭐시다라는 조건은요, 앞에 게 돼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거기다 지금 선생님이 예쁘게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둘 중 하나 이상이 참이다 또는 전제는 거짓이지만 결론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뭐이라면 뭐뭐이다 라는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내용만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이왕 공부하는 김에 야,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독서 지문의 제일 첫 파트 지문 아니에요? 첫 파트? 첫 파트에서 지금 저런 지문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 지필진들이. 이런 거 알고 지나가라는 거야, 얘들아. 이 이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이미 알고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럼 다시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원래 명제들이 있어. 근데 이 원래 명제들을 뭐로 연결하면, 이 연결어로 연결을 하면 이것들이 복합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기호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이 보지 않았어,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우리 독서 인문지문 풀다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 일단 눈으로는 좀 익혀주세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봐놔. 알겠죠? 자, 계속할게요. 이렇게 논리 연결을 결합을 해서 복합 명제를 만들고 원래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노란 색깔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니? 네. 자, 두 번째. 반면 수로 논리는 하고 나오잖아요.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정보를 주고 그 두 개의 정보를 비교했지. 사실은요, 앞에 봐. 이거는 국어 지문이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야?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좋지만 지금은 국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냐면 저런 정보가 더 중요해. 이 각각의 깊이 있는 이해들도 물론 있으면 좋은데 국어에서는요. 각각의 깊이 있는 이해들은 언제 필요한 줄 알아? 국어에서는? 귀찮아. 선지에서 물어볼 때. 이해되니? 근데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딥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나 이거 정보 줬다 이거 정보 줬다 근데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낼 거야 이런 식이 이제 문제 출제 포인트거든. 이거는 국어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돼요. 자, 수로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서 문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라고 얘기했네. 앞에 보세요. 그러면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가 붙었을 때 정보의 양이 좀 더 많은 건 누구겠니? 이쪽이 정보의 양이 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즉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하면 어떻게 조금 더 얘가 디테일한지 얘기를 해줬어. 얘가 얘보다 이렇게 할게요. 이 기호 쓰면 안 되니까. 수어가 얘가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지금 뭐랑 뭐랑 분리를 했는데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해할 거래. 오케이.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분리해냈다라고 얘기했네. 문장을 분리하니까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여 낼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문장이 있어. 자, 두 문장에 대해서 한번 여기다 써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영호는 야구선수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지호는 야구선수다. 선생님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명제가 뭐라고 얘들아?
명제라는 건 대상과 속성이 존재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요거 빨간색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이 명제는 빨간색으로 선생님 좀 체크를 해볼게. 얘 지금 대상이지. 얘 지금 속성이지. 대상과 속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 자체를 뭐라고 불러버리는 거야? 이 친구 자체를 명제다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대상과 속성이 있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친구도 하나의 명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예요? 명제 논리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대상과 속성이 존재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하나씩 명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근데 이 친구를 앞에 봐. 이 친구를 복합 명제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네. 연결어가 필요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로 논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상세하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얘기해줬잖아. 그대로 해봐. 앞에 봐. 수로 논리는 얘보다 더 상세해. 왜 상세해야 돼?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해내기 때문에 상세해야 돼.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 얘가 예문도 줬잖아요. 예문 한번 줬으니까 얘 수로 논리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좀 쓰도록 할게요. 요게 원래 하나의 명제였지. 하나씩의. 각각의 명제였어. 각각의. 근데 수로 논리 같은 경우는 잠깐만 여기가 주어잖아. 여기가 뭐예요? 서술어잖아. 그리고 여기가 주어잖아. 여기가 서술어잖아. 이 친구들을 명제를 요렇게 좀 이렇게 잘라냈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잘 봐.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영호는 야구선수다라고 했는데 좀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P였고 여기는 Q였어요. 그럼 요거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얘들아? 영호는 야구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문장이 표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호는 야구선수다와 지호는 야구선수다의 경우 노란색 명제 논리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두 개의 명제로 분석이 되지만 수로 논리에서 얘들아 수로 논리잖아 이름이. 주어야 서술어. 서술어로 묶어야 돼? 주어로 묶어야 돼? 서술어로 묶어야지. 수로 논리잖아, 얘들아. 수로 논리에서는 두 문장이 모두 야구 선수라는 서술어가 지니는 특징을 지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꼽아내기가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앞에 한번 볼게요, 얘들아.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 주어가 있고 서술어.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영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Y. 야구 선수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J. 자, 야구 선수야 P. 야,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공통점이 어때요? 확 보이지? 지금 알파벳만 봐봐. 알파벳만 봤을 때 누가 지금 공통적이야? 야구라는 수어가 어떻구나? 공통적이네? 라고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수로 중심으로 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각각 요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얘를 뽑아낼 수가 있겠네? 이게 수로 논리인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야구 선수인 누가 있는 거야? 영호가 있는 거고 또 야구 선수인 누가 있는 거예요? 지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 앞에 봐. 그러면 아까 빨간색 명제 논리에서 P가 있고요. Q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B인 Y와 J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누가 더 자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로 논리가 명제 논리보다 더 자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거기에 지금 알파벳으로 칠판이랑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필기를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작년 형아들은 그런 거였어. 선생님 수업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 판서 그냥 아예 사진 찍어갔어. 왜냐면 오늘부터 수업하는 거에 대한 추가 숙제. 문단 정리해 오세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그 사는 자료에 이거 문단 정리돼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 그거 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나도 이거를 너희 시험 준비하다 보면 내 손으로 문단 정리하는 것만큼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될 리가 없어요, 얘들아. 이거 우리 무조건 숙제 들어가요,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패드 가지고 오라고 얘기 한번 했었죠? 왜? 귀찮아. 아니야. 자,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시 가면 돼요. 노란색, 명제논리, 파란색, 수로논리. 왜 수로논리가 명제논리보다 더 디테일하다고 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네. 자, 그러면 계속할게요.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이 되는 구조적 일관성, 즉 무노순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 무모순성? 오케이, 알았어.
요거 형식 논리학에 대해서 얘는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한 건데 뭐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추가 정보가 하나 나왔잖아, 얘들아. 얘는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모순성. 요게 중요해 라고 얘기해. 누가? 형식 논리가. 자, 계속해보면 모순이 없어야 된다. 우리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지 않니? 그치? 한번 읽어볼게요.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이 되는 구조적 일관성, 즉 무모순성에 초점을 맞춘다. 무모순성이란 어떤 이론이나 논리체계 안에서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 얘들아, 무모순성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상반되는 논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상반되는 논리가 뭘까?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 규찬이는 뭘 썼다? 안경을 썼다. 이건 뭐야? A equal B라고 얘기했는데 A not B라고 얘기하는 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봐. 앞에 보세요, 얘들아. A는 B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A는 B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약간 기호로 나타내면 그냥 할게요. A는 B다라는 문장이 있어. 근데 갑자기 A는 B가 아니다. 이 문장 같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야?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요거 모순이 있으면 형식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형식 논리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순이 없어야 돼. 이해돼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봐. 규찬이는 안경을 썼다. 규찬이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또는 그냥 정말 다르게 얘기하면 규찬이는 안경을 썼다. 규찬이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지. 어쨌든 지금 이거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다시 갈게요. 상반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계속할게요. 하나의 논리체계가 A다, B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야, 이거 지금 위에랑 똑같이 말 순서만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앞에 보세요. 요렇게 있으면 뭐라고 설명한 거야, 그 밑줄 부분은?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런 게 같이 있지 않으면 모순은 없는 거야. 자, 문장 똑같은 거 보여, 얘들아? 반대 케이스로 설명해놨을 뿐이잖아. 앞에 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으면 모순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지 않으면 모순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똑같은 문장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다시 가겠습니다. A다와 A가 아니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한 체계는 무모순성을 갖는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운 거. 앞에 봐. A는 B다와 A는 B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해봐. 모순성이 있다. 그럼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 요 친구와 요 친구가 같이 있지 않아. 같이 있지 않으면 모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순이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무모순성이라고 말을 바꿔놓은 거야. 얘랑 얘랑 같이 있지 않으면 모순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말을 바꿔볼게. 얘랑 얘랑 같이 있지 않으면 무모순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말장난 치는 거 딱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얘들아? 말장난 저렇게 쳐놓은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말을 모순이 없지. 그럼 무모순성이 맞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요렇게 국어에서는 말 바꾸는 거. 사실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수시 때문에 하는 거고 원래 우리 국어 시험에서는 저런 거 갖다가 선지가 만들어진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 논리학에서는요. 자, 형식 논리학 가로 1번 읽을게요.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순 없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논리 구조는 타당한다고 본다. 자, 요거 1번 문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유명한 거 얘들아 무슨 3단 논법 하는 니네 딱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래, 맞아. 그치? 전제가 뭐예요? 인간은 죽는다. 이거 제일 잘 아는 우리 연역이지? 연역 3단 논법. 그 다음 귀찮아 뭐야? 자, 규찬이라고 할까요?
규찬이는 뭐다?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나중에 결론 얘기해봐.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얘기해봐. 결론은 뭐야? 그렇지. 규찬이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지? 근데 저거는 우리 전제에 모순이 없으니까. 이게 전제가 참이니까. 여기선 지금 설명 뭐래? 전제의 내용이 분홍색만 읽어볼게요. 괄호 1번.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 전제가 거짓이더라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거짓 명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우리 되게 흔한 거니까 흔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봐. 전제 거짓으로 바꿔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인간은 안 죽는다라고 한번 우리가 거짓 명제로 한번 해보자고. 이해됐어요? 자, 전제가 지금 뭐였어? 거짓이었지. 이해되니? 너희 근데 연역은 알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뭐로 나와요? 거짓으로 나오지. 앞에 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은 안 죽는다. 규찬이 인간이다 하면 이거 지금 결론이 어떻게 해? 규찬이는 뭐라고 나와요? 안 죽는다. 지금 요것도 어떻게 나와? 거짓으로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 3단 논법으로 보면 이거 모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순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형식 논리에선 그래서 전제는 중요하지 않아. 형식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모순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비록 전제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 1, 2, 3만 보면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때는 모순이 있어 없어? 모순이 없네? 모순이 없다라는 거 말 바꿔봐. 모순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모순이 없다 equal 모순성을 갖는다 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근데 너희 잘 봐.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봐. 이거 타당한 거야? 타당해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네. 잘 봐. 아, 형식 논리학아. 알았어. 니네 모순성 중요하다고? 근데 그러면 니네 모순성이 중요하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모순만 없으면 야, 타당한 거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괄호 1번 자리에 해야 돼. 지금 우리 무슨 논리학 말하고 있어요? 형식 논리학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 논리학 분홍색입니다. 형식 논리학은요, 모순성이 초점, 자, 이 문단의 분홍색만 읽어봐. 형식 논리학은 모순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제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왜? 모순만 없이 도출된다면 구조는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 봐. 빨간색 봐봐. 모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타당해 라고 얘기하는 게 형식 논리인 거야. 근데 자, 우리 상식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좀 비판할 수 있겠지 않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규찬이 안 죽어? 내가 너희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해볼게. 야, 규찬이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해. 야, 규찬이는 평생 살 수 있는 애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 비판할 거야, 안 할 거야? 내 말이 지금 타당하게 느껴져?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질문이. 근데 형식 논리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봐. 모순성이 없잖아. 요 과정에 모순성이 없으니까 이거 타당한 거야 라고 형식 논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집 잡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초록 색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야. 초록 색깔. 근데 실제로 거짓인 전제를 바탕으로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자, 이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바꿔놨어? 이 과정 안에 모순이 없다고 해서 또는 모순성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앞에 봐. 형식 논리학은 어디에 속해? 논리학에 속하지. 실판 봐. 논리학의 제일 큰 개념이 뭐였어?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앞에 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돼. 거기에 오류가 없어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이거 오류 있어 없어? 그래서 문제라는 게 초록색이야. 이해됐어? 무슨 내용인지? 네. 나 초록색 간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누가? 후설이. 이거 후설 좀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인문예술지만 1번 들어가면요. 인문예술의 하이데거의 존재로 나거든요. 하이데거의 스승이 후설이야.
알겠니? 결이 같으니까 좀 잘 배워둡시다. 후설은요, 초록색, 형식 논리학이 왜 우리는 모순성을 배제해야만 타당하고 느끼는가와 같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앞에 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계속 말한 거야, 얘들아. 과정에 모순성 없네. 이거 타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형식 논리 애들에게 대해서 후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거 대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말이 되는 거야? 무모순성이 없으면 그게 되는 거야? 너희는 근본적인 근거는 들 수가 없었던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후설.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빨간색 괄호랑 빨간색 가로 지금 2개 써놨지. 빨간색 가로 1번 2개 있죠. 그 1번, 1번 똑같은 재진술입니다, 얘들아. 이것에 대해서 같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서 잠시만 선험적 논리학이 나왔네. 지금 뭐가 나온 거야? 1-괄호 2번이 나온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1-괄호 2번으로 갈게요, 얘들아. 요거 좀 지울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지금 1-1이 나왔었고요. 아까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1-2번 나온 거야, 얘들아. 무슨 논리학? 선험적 논리학. 그럼 얘들아, 선험적 논리학이 누구 거였어요? 후설 거였어요. 근데 이 후설이 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 이 무모순성만 있으면 타당하다고? 이거 근거 못 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얘가 비판했다. 누가? 후설이.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후설에 선험적, 야, 근데 앞에 봐. 선험이 뭐야? 야, 이거 개념 정리 해줬어, 안 해줬어? 지금 용어 정리. 안 해줬지? 그럼 자, 내가 물어볼게. 이거 옛날에 내가 겨울방학 때 처음 숙제 나간 부분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 저는 선험적이라는 게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는 알고 있지만 뭔가 헷갈려서 이거 찾아봤습니다. 손 들어봐. 다 손모가지 어디 갔어? 손모가지 어디 갔어? 너 왜 다시 입었어, 이거를? 너희 생각해봐. 니네의 문제는 이런 거야. 어휘 부족한 거? 뭐 다들 어휘가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만 요즘 애들 다 어휘 부족해? 사회현상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부족한 어휘를 대체 어떻게 채워야 돼?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건 무조건 찾아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뭐 책을 읽어서 어휘력을 늘려요? 그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얘들아. 그럴 만한 시간이 있어, 니네가? 없잖아. 모의고사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어휘를 모르면 그건 망하는 거야, 얘들아.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거 자주 말하지 않았니? 좀 핸드폰 좀 가로 모드로 놔두지 말고 네이버 검색을 좀 해봐요. 선험! 웃기지 마. 아까 다 가로로 들고 있던 성률이 빼고, 씨. 넌 뭐 했어? 넌 뭐 했는데 이 세로로 들고 있었어? 그치 뭐. 그러면서 뭐만 하면 시간이 없어요?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시간이 없대, 맨날 이거 벗으라고 옷을. 내 일부러 히터 안 튼 거야. 너 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씨, 놀랬잖아. 나오잖아 지금 초록색. 얘들 초록색 나오면 돼요? 알겠죠? 너한테 물어봤어 내가? 초록색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야, 내가 이번에 마이크 고장나서 한번 싹 바꿨거든. 한 몇 년 만에. 근데 이 마이크 좀 장점이 니네 목소리도 다 들어가더라. 옛날에 썼던 마이크는 너희가 대답을 해도 나 혼자 목소리가 들려서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나 혼자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 짜증나. 근데 어차피 편집 안 해, 나. 그냥 막 올려. 그거 언제 편집하고 앉아있어? 아우, 김규찬. 근데 원래 내 목소리는 다 들어가니까.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얘들아? 그래, 선험적. 선생님, 저는 선험의 뜻을 압니다. 빨리 손들어. 저게 이제 망하는 거야. 규찬이랑 지금 혜원이가 똑같이 대답했지. 자, 봐봐. 험. 뭐라 그랬지, 제가 지금? 먼저 경험한다. 지금 요거 이렇게 얘기했지, 얘들아. 선험은 뭐냐면 정반대야. 경험하기 전에. 지금 이게 니네 정말 큰 문제 아니니? 단어를 안다고
착각해. 근데 원래 뜻은 지금 너희가 원래 그냥 알고 있던 뜻이랑 어때요?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데 한문이잖아, 그치? 한문은 해석 방향이 이렇게 가니 아니면 이렇게 오니? 먼저 경험한다는 니네 멋대로 편하게 읽은 거고 원래 어떻게 해서 경험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등산도 똑같잖아, 얘들아. 왜 등산이야? 오르다 산에 오르다 거꾸로 와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자꾸 내용만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이제 너희 이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잔소리 하네요. 얘들 이거의 소중함 뭔지 알겠어? 야, 그럼 이 질문 대체 어떻게 이해한 거야? 니네는 저걸 반대로 해석했는데 누가? 근데 왜 대답 안 해, 나한테? 알려줬는데도 지금 반대로 자기들 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건 더 큰 문제네. 알려주면. 근데 선언적이라는 말은 사실 너희가 기출하면서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접해봤던 말이야. 근데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안 찾아봤으니까. 누가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보는 게 훨씬 기억이 진하게 남아요, 얘들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무조건 찾아보세요. 또는 선생님 봐봐. 본문은 그럼 그렇다 저렇다 쳐. 너희 만약에 이 단어가 선지에 나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선지는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OX로 판단을 해야 되는 50%야, 확률이. 근데 단어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판단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휘를 모르면서도 안 찾아보고 걱정만 해. 어떻게 해야 어휘가 느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 찾아보세요. 알겠죠? 특히 근데 어떤 걸 찾아봐? 본문에 정리도 안 해주는데 난 몰라. 그럼 뭐야? 이 지필진 입장에서는 이 고3 수준에서는 무조건 안다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까는 거야. 그럼 나중에 수능에서도 그거 얘기해주겠니? 안 해주겠니? 안 해줘, 얘들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지에서 모르는 말이 나왔는데 안 찾아봤을 때 그거는 더 큰 문제야, 얘들아. 이해되니? 본문은 어떻게 맥락상 찾아갈 수도 있어. 근데 선지는 그게 안 돼, 얘들. 맥락이 없어. 이해됐니? 꼭 찾아보세요. 이거 잔소리하게 만들지 마, 나. 알겠지? 자, 선언적이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경험하기 전에 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얘기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형식 논리학은요.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체크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한다고 판단을 하려면 그 명제에 뭐가 없어야 돼? 모순이 없어야 돼. 다시 그 명제에 모순성을 갖춰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요렇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싹 봤었죠? 그 문장에 대해서 그거 근거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가 비판하고 있는 거야, 후설이. 근데 후설이 이거를 비판할 때 무슨 논리를 들어서? 선험적 논리를 통해서 이 모순성만 갖는다면 형식 논리는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게 여기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초록색깔 가겠습니다, 얘들아. 선험적 논리학을 통해서 그 타당성은 어떻게 가능한 거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의식 속에서 구성하고 인식하는지 묻는다. 후설에 따르면 논리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이어진 것들이 아니라, 얘들아, 경험을 축적해서 귀납인 거죠?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선험적인 구조. 선험적 쌤 써놨어, 얘들아. 경험하기 이전에 안다라는 거야. 이거 뭐야? 그냥 안다라는 거야. 선천적으로 안다는 거야. 좀 더 쉽게 말하면. 즉, 보편적인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게 뭐야? 선생님 봐봐. 너희 보편적인 인식 하나만 얘기해보자, 얘들아. 보편적인 인식 뭐가 있을까? 접시를 떨어뜨리면 유리는 깨진다. 이거 보편적인 인식이지. 너희 세상의 모든 유리 다 떨어뜨려 봤어? 아니지. 근데 그 문장이 맞는 거 어떻게 알아? 경험해보지 않아도 아는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아는 선험적인 보편적인 인식. 이해됐습니까? 네, 계속 한번 해볼게요.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선생님 봐봐.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다는 말 뜻이 뭐야? 내가 1번 접시 떨어뜨렸더니 깨졌어. 2번 접시 떨어뜨렸더니 깨졌어. 그래서 모든 접시는 깨진다. 이게 귀납이거든, 얘들아. 근데 그렇게 다 깨뜨려보지 않아도, 경험해보지 않아도 유리는 깨진다. 보편적인 인식에서 우리는 선험적인 인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선험적인 구조, 즉 보편적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이 되는데 선험적 근거. 자, 그는 이러한 의식의 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직관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직관이 핵심이다. 앞에 보세요. 선언적인 논리는 뭐다, 얘들아? 경험해보지 않아도 돼. 왜? 이거는 보편적인 인식이니까.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걸 선언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괄호 이거. 얘들아, 너희 경험상 이제 초록 색깔로 나타나는 건 다 후설의 의견이야, 선언적. 근데 초록 색깔로 한 괄호 1번, 2번, 3번, 4번, 지금 5번까지 있거든? 다 똑같은 문장이야. 근데 요럴 때 괄호 그 1, 2번을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 문장도 다 잘 이해가 됩니다. 승환아, 넌 벗길 옷이 없네? 졸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후드 벗고 싶니? 아니죠? 자, 힘들면 일어나서 수업 들으세요. 알겠죠? 너 왜 자꾸 깨실러 입어? 자, 할게요. 그럼 졸지 마세요. 응? 대답하는 거. 자, 괄호 2번 갈게요. 단순한, 잡아봐. 직관, 앞에 봐. 이거의 핵심은 뭐다라고 얘기했어? 직관. 앞에 봐. 연결 지어봐. 직관이 핵심이래. 직관이 핵심인 거는 이거래. 뭐야? 경험해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아. 유리는 떨어지면 깨져. 이건 경험해보지 않아도 어떻게 안다? 보편적인 인식이라서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 다 연결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게 괄호 1번이었거든. 괄호 2번 내용 봐봐. 괄호 2번. 단순한 감각적. 감각이 뭐야, 얘들아? 시각적으로 봐야 돼. 피부에 와 닿아서 느껴봐야 돼. 냄새 맡아봐야 돼. 맛을 봐야 달콤한지 알아. 이건 감각. 말 바꿔봐, 여기 있는 말에서. 그렇지. 경험이라고 바꾸면 되잖아. 그럼 자, 괄호 2번 봐봐. 문장 봐봐. 괄호 2번. 단순한 감각 아니고 본능적 통찰 아니고. 얘들아, 감각과 본능적인 통찰 이거 둘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경험.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이 직관적이라는 건 경험이 아니라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언어나 기호의 매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봐. 모든 유리는 떨어지면 깨진다 라는 언어의 매개 없이. 이런 언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고, 얘들아. 이렇게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유리는 떨어지면 깨진다라는 거 경험하지 않아도, 언어로 써있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계속 할게요. 괄호 2번 계속 읽겠습니다. 왜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의식이 뭐야? 선험적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거. 두 글자로 얘기해봐. 그렇지, 직관. 너희 지금 이거 대답했다면 지금 수업 잘 듣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다행히 혼자 하진 않고 있네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얘가 지금 몇 개 나왔니? 삼각형 하나 나왔지, 그치? 요 삼각형 얘 그럼 지금 잘 이해되는지 잘 봐. 예컨대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일 때 단순히 언어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언어를 결합 다른 말로 바꿔봐. 언어로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지금 이전 괄호에서 나와 있었잖아, 얘들아. 언어 기호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각형이 가진 기본 개념,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이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얘들아,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바꿔 읽을래? 경험이 아니라, 경험해야 아는 것이 아니야. 선험적으로 아는 거야.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주체가 판단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직관의 행위다. 얘들아, 지금 왜 괄호 1번, 2번, 지금 3번 다 똑같은 말 한다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자, 괄호 4번 봐. 이쯤 되면 지겨워야 돼. 괄호 4번. 세 변이 맞물린 도형을 떠올리고 이것이 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 성립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의식 구조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해됐니, 얘들아?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괄호. 단순한, 봐봐. 또 얘기 반복되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선언적인 활동. 이해됐습니까? 여기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봐봐. 인문지문을 읽을 때 니네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재진술해 놓는다라는 건 눈치를 못 채면 이 괄호 1, 2, 3, 4, 5번이 어떻게 읽을까? 다 새로운 정보로 누적돼서 너무 헤비해지는 거야, 지문 자체가. 이해돼요? 근데 지금 똑같이 재진술해 놓는 거를 똑바로 찾고 1, 2번을 잘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 3, 4, 5번 괄호는 어때요? 질려야 돼. 야, 또 재진술해 놨구나. 그럼 글을 읽는 속도가 어떨까?
굉장히 빨라져, 얘들아.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 아, 어떻게 시간을 줄여 읽나요? 재진술 똑바로 찾아내야 돼, 얘들아. 반복되는 말일 뿐이야. 이해됐니? 네. 근데 내가 이 얘기 어때? 진짜 독서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지 않니, 얘들아? 그러면 실제로 뭐야? 이건 우김이 아니라 실제로 지문들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야, 요즘 지문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물결 표시로 가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전제 조건을 담고하며, 얘들아, 형식 논리학의 전제 조건이 뭐야? 그렇지. 그건 선생님 써놨잖아, 이제 초성. 생각해보라는 거야, 얘들아. 다시 말 바꿔볼게요. 선언적 논리학은 무모순성 자체를 탐구한다는 거야. 아까 이거 괜히 지웠다, 얘들아. 그럼 정리해볼까? 아까 전에 우리 말이 안 되는 명제의 전제 있었죠, 얘들아? 명제에서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우리가 전제가 뭐였어요, 얘들아?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거 했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얘들아? 규찬이는 뭐다? 인간이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봐. 규찬이는 죽지 않는다. 그럼 지금 여기서 봐봐. 지금 우리 형식 논리에 의하면, 반복, 형식 논리에 의하면 요거 우리 논리적 타당성 있어, 없어? 대답해봐. 형식 논리학에 의해서 이거 논리적으로 타당해, 안 해? 왜 타당해? 모순성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지 마. 본문의 말로 대답해봐. 무모순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해돼요,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전제가 거짓이더라도 요거 A는 B다, C는 뭐야? A다 하면 뭐가 나왔어요, 얘들아? C는 A다. 요 결합에 의해서 요렇게 이상한 거짓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무모순성을 갖기 때문에 요 논리는 어떻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형식.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무모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우리가 선언적으로 아는 거지. 사실 무모순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후설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선언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의 무모순성 자체를 탐구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논리학의 근본적인 토대를 해명하는 논리의 논리학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얘들아? 선생님 원래는 요거 접시 말고 다른 예 어제 지문 풀 때는 이런 예 하나 들어줘야지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네. 그러면 얘들아 본문 넘어가지 않고요. 선생님이랑 너희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한 번만 볼까요? 사실은 선생님 이거 1문단 하면 1문단 확인하고 2문단 하면 2문단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내가 잊어. 그래도 지금 지문 한번 잘 이해했는지 학교 선생님 잡아봐. 이거 내가 자료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그 느낌이 느껴지거든, 얘들아.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이해한 것과 너희가 지금 이 지문을 이해한 게 일치하는지를 잘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 선생님이 문제 낼 거 아니냐고. 이 선생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자, 1번 갈게요. 특정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 이걸 뭐야, 얘들아? 주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 도출하는 과정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는데 논증과 추론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정의니까 잘 연결해놔야겠지, 그치? 논증이 뭐예요? 특별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야, 얘들아. 그걸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고 주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형식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피하고 자, 봐봐. 이 부분에다가 밑줄 쳐봐. 오류를 피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에다가 밑줄 한번 딱 쳐봐. 야, 이거 너희 선생님 생각 봐. 앞에 봐. 이 말 어디서 튀어나왔어? 형식 논리학에서 튀어나왔니? 아니면 논리학에서 튀어나왔니? 이거 지금 매칭시켜놨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맞는 말이지? 그렇지. 지금 너희 선생님, 이게 원래 프린트는 OX가 돼 있어. 너희 보고 풀어보라는 의미였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 너희가 이거 시험 자료로 활용하라고 그냥 답만 해놨어, 답만. 이건 맞는 문장이야. 이거 왜 맞는 문장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니네 선생님 선지 만드는 방식 봐. 하위 개념에 대한 정의를, 요게 원래 하위 개념에 대한 정의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매칭 시켜놨어? 하위 개념에 대한 정리를 상위 개념으로 연결 지어놨잖아, 매칭을. 선지 만드는 거 알겠어, 얘들아?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요런 프린트를 그냥 우습게 넘길 게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줘야 돼, 얘들아. 그래야 너희 선생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3번 가볼까요? 명제 논리에서 단순 명제를 복합 명제로 만드는 역할? 이거 답변할 수 있지. 앞에 봐. 원래 명제들을 연결어로 연결하면 뭐가 된다? 복합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연결어. 자, 그 다음에 4번. 영호는 야구선수다. 지호는 야구선수다와 같이 수러 논리에 따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다? 두 사람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앞에 보세요. 여기 지금 뭐야? 수러가 중심이네. 서술어가 중심이네. 이해됐어요, 얘들아? 괜찮니? 네, 여기도 이해됐죠? 자, 6번 갈게요. 형식 논리학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 아하.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에다가 밑줄 쳐. 논리 규칙만 지켰다고 해서 말 바꿔봐.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앞에 봐. 말 바꿔볼까?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해서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앞에 봐.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해서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어디로 쳤어, 지금? 상위 개념에다가 쳐버렸지, 얘들아. 이해돼요? 계속 지금 그래서도 연결 짓고 있는데 그래서 연결 짓는 건 너희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 문 선생님도. 이해됐어요? 그거 다시 무모순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 올바른, 자, 이렇게 얘기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해서 이거 말 바꿔보자. 무모순성이 있는 걸 타당하다고 얘기해서 이거 근데 논리학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하고 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야? 후설. 알겠지? 그래서 후설이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논리학이 뭐였어요? 선험적인 논리학. 이해됐니? 자, 그러면 형식 논리학의 한계 갈게요. 아니, 무모순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올바르다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설. 똑같은 말이야. 형식 논리학은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논리 자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앞에 봐. 요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거기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어. 야, 지각하지 마. 우리 그 규칙이야. 라고 얘기했어. 왜? 지각하면 뭐 성적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후설 같은 경우에는 뭘 잡고 얘기하는 거야? 그 지각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 지각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타당해? 이걸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지금 후설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니? 응? 우리 형식 논리는 지각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 결론값에 모순만 없으면 되는데 후설은 이 전제 자체 이거 타당하다고 너희 근거 왜 안 돼? 왜 지각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7번 가겠습니다. 후설이 생각한 논리 규칙들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은 뭐다? 선험적인 거. 선생님, 잠깐 똑같은 말이지. 경험하지 않아도 돼. 선험적인 거. 왜 경험하지 않아도 돼? 보편적인 지식이니까. 이해돼요? 우린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을 뭐라고 불러요? 직관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8번 갈게요. 바로 7번하고 연결돼서 나오잖아, 얘들아. 후설이 말한 직관이라는 게 뭐야? 언어나 기호 매개 없이. 얘들아, 언어나 기호 매개 없이 너희 또 생각나는 말 없어요? 여기 괄호 1, 2, 3, 4, 5번에 잔뜩 나왔는데 감각 없이. 이해돼요? 이렇게도 말 바꿨을 수가 있게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 초록색 괄호 1, 2, 3, 4, 5번이 똑같은 단순한 감각 없이라고 말을 바꿔도 되고요. 본능적 통찰 없이라고 말 바꿔도 되지. 지금 여기가 아주 좋아, 얘들아. 초록색깔 괄호 2번 봐봐. 단순한 감각 아니고요. 본능적 통찰 아니고요. 언어나 기호 매개 아니고요. 이 세 개 다 똑같은 말인 거야, 얘들아. 경험 없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괜찮니,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본문에 지금 뭐 나와 있다고 선생님 써놓으셨네. 삼각형 예시 나왔다고 써놨네,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봐봐. 도레미파솔이라는, 자, 너희 선생님이 이게 직접 생각을 해서 올린 건지 뭐 어디 자료를 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지, 지금. 도레미파솔이라는 음이 차례대로 울리면 그 음들이 선율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거 들어야만 하니? 아니잖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빨간 사과, 빨간 우체통, 빨간 입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셨어,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설명했는지 이거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 기억나는 사람? 아, 너 수업 안 했어, 아직? 승원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없어? 수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거 얘들아 봐봐. 나 무조건 너한테 질문 들어갈 거야. 왜? 내가 얘기했지. 사실 내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수업은 그 선생님 생각이야. 그 선생님이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내가 계속 끊임없이 너희한테 확인할 거야. 들어와야 돼. 근데 왜 니는 진도 아직 안 나갔어? 수업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수업 오리엔테이션. 아,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 되게 잘했네. 물어봤어? 아니, 안 물어봤는데 자꾸 치고 들어와. 왜, 귀찮이 외롭니? 아, 근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이거 수업 들으면 좀 미안하긴 하더라. 귀찮이가 강해. 안 그만두는 거 보면 강해. 야, 근데 니네가 왜 이렇게 진도 빨라? 저희들 다 했는데 수업 어디까지 했어? 이제 소비까지 다 소비까지? 니네 진도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얘네도 좀 빠르네. 근데 아니 이거 첫 지문인데 왜 첫 지문도 안 나가? 거짓말 하지 마, 이씨. 나갔어? 응. 그거 희한하네? 왜 안 나갔냐? 응. 이거 얘들아 요거 수업 안 들은 사람들 요 8번 있지? 8번에 빨간 사과, 빨간 우체통, 빨간 입술 있지? 요거 색깔은 반드시 공간을 차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됨. 너희 요 말 지금 생경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좀 딥하게 들어가신 거거든? 요거 설명 잘 들어와요. 알겠지? 어느 정도까지 딥하게 수업하셨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알겠죠? 요거 들어와. 둘, 물어볼 거야. 둘이 얘기 다르기만 해봐. 같은 말인데. 알겠지? 짜지 마, 둘이. 자, 요거 너희 선생님이, 문장 선생님 요거 딱 설명할 때, 성윤이, 혜환이 서로 눈 맞춤 한번 해. 요렇게. 학교에서 알았지? 자고 있기만 해. 카톡해. 8번 설명할 때 혜환이 자고 있었다고. 너도 마찬가지야. 8번 설명할 때 성윤이 안 듣고 있다고. 나한테 둘 얘기해. 나머지는 다 수업했잖아. 우리 민재야.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야, 학교 수업 들어오라고! 저 정도에 봤어요. 그럼 너희 들어와. 나 이 부분이 제일 좀 찜찜하거든? 이해됐죠?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9번 갈게요. 선언적 논리학은 뭐다? 전제된 조건의 타당성 규칙. 얘들아, 타당성의 규칙을 탐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앞에 봐. 전제된 조건 자체가 타당한지를 본다고. 우리 형식 논리학은 논리 과정 속에 모순 없으면 타당한 거야. 무모순성이면 타당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부터 타당한지를 얘기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약간 경기로 치자면 어떤 거야? 스포츠 경기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 그치? 그 규칙만 잘 지키면 그 경기 어떤 거야? 괜찮은 거네. 그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후설은 뭐야? 그 규칙들 자체, 그 규칙 자체는 타당한 거 맞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접근한 게 바로 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논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너무 예쁘지 않니, 얘들아? 이게 왜 논리학이야? 앞에 봐. 형식 논리가 논리적인지 얘기한 학문인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문제는 사실 이게 기본 개념 파트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요. 문제 자체는 선생님이 풀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쉬워요. 자, 5번 바로 봐봐. 1번에 5번. 후설은 감각적 인상과 복능적 통찰. 이거 말 바꿔봐. 또는 다른 말로 바꿔봐. 언어나 기호의 매개. 그치? 이게 말이 너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치환이 돼야 돼. 왜? 선지 만들어낼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출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 이건 왜? 국어 시험이니까. 이해돼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그냥 읽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2번도요. 봐봐. 분홍색. 얘들아 색깔끼리 맞춰 읽을게요. 독서 목적의 부합성. 내가 설정한 탐구 주제와 잘 맞았어. 자, 목적과 맞습니다. 내용의 타당성.
모순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풀이한 내용의 앞뒤가 맞아서 타당하게 느껴졌어. 타당성 괜찮네요. 노란색, 내용의 신뢰성. 후설의 논의에 그 논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안 나와서 얘들아 잘 봐. 노란색만 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노란색 C에 대한 설명에서 이 설명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 없었어요. 왜? 논문에 선생님 삼각형이요 이러면 안 돼. 그 논문에서 나온 거 인용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됐니? 지필진의 예예요. 그리고 개념 정의는 뭐 전개 방식으로 비교 대조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됐나요 얘들아? 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사실 별거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히려 이렇게 내가 먼저 수업하면 더 좋기도 하겠다. 비교해와야 돼. 알겠지?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